안녕하세요. 여주대학교 세종 리더십 연구소 소장 박현모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종 장학생에 대한 소식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세종 리더십 연구소 이렇게 치면 아래 하단에 이렇게 all.세종.com이라고 떠요. 이걸 클릭하면 바로 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팝업 창에 줄여서 세실공 세종 리더십 실천 사례 공모전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참여마당에서 자유 게시판을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벌써 올린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제 올린 사람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도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효도하고 그다음에 우정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학개론이란 책에서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실천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7개를 뽑았어요. 예를 들면 안평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 아버지가 온천 갔을 때 거짓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서울로 돌아와서 건강을 회복 못할까 봐서 치국에 담겼던 그런 이 송화가루, 소나무 꽃가루를 밝혀서 긴급하게 알렸던 이야기,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는 아들의 이야기, 세종의 리더십 실천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이 어려서 문제아라고 할 만큼 많은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훌륭한 대왕 세종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 하나가 세종 백독, 좋은 책을 잡아서 100번 반복해 읽는다. 또 이제 세종이 회의를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종을 배우면 회의를 잘한다. 근데 잘 들었어요. 의견을 잘 듣는 거, 다사리 누구나 다 말하게 또 기회를 주는 등등, 이것도 잘 듣고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주는 것도 세종 리더십의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다 교재에 해당 페이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 아래에다 지금 제가 써놨어요. 보면 치국에 관련 안평대군 효심 이야기 써놨고, 그 다음에 세종 백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종처럼 회의 이야기, 세종 배우면 땡땡을 잘한다, 회의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친구나 가족의 강점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세종 리더십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경복궁에 세종께서 화재가 났을 때 한밤중에 불 나면 올라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위험하더라. 평상시에 쇠고리를 이어서 달아놓으면 유사시에 일이 생겼을 때 쉽게 불을 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른바 화재에 대한 예방, 미리미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봄 되면 산불이며 많은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보면 바로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것이고, 또 홍수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도 가까이서 우리가 좀 하수구 막힌 것만 좀 치워줘도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주위에서 실천하면 세종 리더십을 실천한 것이다라고 되는 거죠. 6번째는 평양 대성산 떼강도 사건은 세종이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할 만한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백성을 속일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냥 거짓말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 돼.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상황이 되면 세종 리더십을 실천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귀화인, 요즘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이중 언어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종이 장영실이라든가 많은 그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인재를 잘 키워서 장점을 발휘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문화 가정과 그 친구들을 같이 더불어 잘 살도록 하는 것, 이것도 세종 리더십의 실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외에도 많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하나의 말씀을 드렸어요. 효도하기, 책 읽기, 경청하기, 강점 찾아서 칭찬하기, 주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해서 조치하기, 거짓말 안 하기, 다문화 친구와 함께 격려하고 잘 살기, 이런 등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세종의료실 실천 사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작년에 세종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들의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예. 저는 현재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맥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여주대학교 관악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설지수입니다. 저는 여주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학과 오재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대왕상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제 있어서 세종대왕 분은 이제 저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충숙공 이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이제 조선에서 최초로 일본으로 파견을 나간 조선통신사고 대일교섭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고요. 그 조선에서 일본으로 통신사 업무를 나갈 때 이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 있게 나간 분이 이해라는 거를 떠올리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방촌 황희상을 받았습니다. 방촌 황희정승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최장수 영의정을 역임했던 세종대왕의 오른팔이고 세종대왕이 가장 믿고 따랐던 신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그 반장분들이 공지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세종 수업을 들으면서 봤기 때문에 홈페이지 안 가봤어요? 세종 홈페이지도 갔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저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세종대왕님의 이제 여러 일화들을 보고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또 제 자신이 점점 세종대왕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약간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합쳐져서 약간 좀 더 자신보다는 이제 남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수업 화성학을 제가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는 그냥 뭐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2학기 들어서 이제 세종대왕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일화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나 혼자 해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모두와 협동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고 하모니가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화성학 시험을 보고 왔는데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배웠던 세종 리더십 과목을 토대로 광화문에 나가서 길에서 시민분들을 만나서 총 5분의 시민분과 인터뷰를 했고 세종의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창제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양로 이야기와 함께 세종을 좀 알리면서 그렇게 실천을 했고 저도 세종 이야기 전시관이나 세종대왕릉을 가보면서 경험하면서 저 또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거의 번역기에 의존을 했다고 해도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 알리고자 했고 또 한국에 오셔서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복을 입고 계시면서도 어디인지 잘 모르는 사실이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해서 손짓 몸짓을 사용하면서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이 세종 리더십을 들으면서 바뀐 저의 감정과 변화된 모습을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저의 글을 저의 느낀 점을 이제 한 440명 정도가 보았고 그 중에 166명이 공감 버튼을 눌러주고 8명 정도가 저에게 댓글을 남기면서 이제 이 세종 리더십 수업이 정말 좋구나, 뭐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라는 그런 댓글을 받으면서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세종의 이야기를 좀 이번 기회에 크게 실천하지 않았더라도 한번 내가 용기 있게 한번 실천해보고 작지만 또 그걸 함께 공유한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